우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학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약간 김하인 평가사님도 그러셨지만 저희가 너무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약간은 이렇게 좀 조급해 보이는 듯하게 좀 빨리빨리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막 느긋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말이 빠르더라도 원래 그렇지는 않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진짜 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대단하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각해보면은 일단 잘 모르고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고 시작하면은 힘들어요. 시작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잘 모르고 시작해서 생각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것 같다 생각하시면서 질질질 끌려가시다 보면은 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합격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차이가 갭이 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시작하셔서 고생하시면서 합격하시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법규 설명회는요. 첫 번째로는 제가 강사 소개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법규라는 과목의 특징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는 커리큘럼은 이제 좀 뭐가 좀 다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평가사라고 하고요. 유튜브에서 뵌 분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3기라서 사실 일한 지는 조금 오래됐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업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아마 전혀 문제 없이 잘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제가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법학을 전공 안 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은 시중에 강사님들은 다 법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이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쓰시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게 이 법 쪽에서는 되게 쉬운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어들인데 예를 들면 뭐 처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처분이라는 거면 엄청 잘 나오지만 사실은 그 법적인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잘 와닿지는 않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제가 처음 공부했을 땐 너무 어려웠어요. 뭔가 이렇게 설명은 해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도 안 와닿는 느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공부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험계에 보면은 뭐 지금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한 번 더 들으면 이해가 갈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이거 혼자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 강사님한테 강의를 듣는 건데 한 번 봐서 이해가 안 가는 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게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강의를 할 때 최대한 그 법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 정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법 쪽에서의 기억, 니은, 디귿을 다시 알려드린다는 기분으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 설명을 이렇게 저 끝에서부터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어려운 부분에 가서는 그런 수업 방식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 법규라는 과목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공부할 때는 이 법규를 공부하는 사실 이제 실무 이론 법규가 다 비슷했는데 학원의 기본적인 커리큘럼들이 어땠냐면 기본 강의를 이렇게 해주시고 자 내가 이제 이론적인 거 다 알려줬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풀 강의를 합니다. 그럼 자 내가 이제 문제풀이 하는 방법 다 알려줬어 하고 나서 모의고사를 봅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시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분명히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해를 다 했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전달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시험 문제를 풀려면 얘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느 정도 분량으로 내가 뭐 요약 노트를 만들고 또 어떤 것들을 외워야지 시험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알려주시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공부는 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뭐든지. 그래서 강의를 듣고 정말 열심히 제 나름대로 뭐 합격 수기 찾아보고 뭐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대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제가 공부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운 내용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온전히 제가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공부 방향을 좀 잘못 잡았고, 공부를 3월에 시작해서 제가 예전에 좀 달랐거든요. 6월에, 되게 옛날에는 6월에 1차를 봤는데요. 6월에 공부를 시작해서 2월이 될 때까지 그 답안지를 쓰지를 못했었어요. 내가 분명히 공부는 했고 뭔가 굉장히 죽어라 공부는 했는데 답안지를 못 썼거든요. 그러다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고 그때 이제 법규를 또 잘하던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한테 제가 1대1로 거의 배우면서 다시 공부 방법을 잡아 나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정리해드리면 6월부터 8개월을 제가 8개월을 공부했는데도 답안지 한 장 못 쓰는 공부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서 되게 급하게 이렇게 중요한 것들만 해서 2개월 동안 공부를 한 그런 공부 방법도 제가 2가지를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 2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났을 때 뭔가 되게 급하게 이제 중요한 것들로만 과감하게 쳐낼 거 쳐내고 했었는데 2개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제가 답안지를 20페이지를 다 채웠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시간이 길게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정말 빠르게 필요한 거는 이제 제가 2개월 동안 했던 이 공부 방법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여러분들한테 저와 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법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요 2개월 동안 깨달았던 여러 가지 방법들, 법규 공부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뒤에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 법규는요, 감정평가 법규의 시험 범위는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그리고 감정평가법, 이렇게 3개가 시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행정법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해석하는 방법, 뭐 얘네들의 뭐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이 다 행정법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3개의 법을 배우기 전에 행정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행정법을 저희가 스텝 1에서 가장 먼저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워야 되는 법을 스텝 2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행정법을 왜 들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법규에 대해서 조금 법규가 어떤 과목인지 먼저 개념을 좀 잡아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법규 시험 문제를 딱 보시면은 이제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보시면은 뭐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을 줍니다.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주어줘요.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는 어떤 법적인 물음을 합니다. 법적인 질문을 해요. 소송의 기산점이 언제고 그 소송의 대상이 무엇인가 라는 거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받았을 때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면요, 우리는 이론과 다르게 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건 법이기 때문에요, 쉽습니다. 법조문에 써 있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이 질문과 관련된 법조문이 있어요. 이 질문과 관련된 법조문이 있고요. 그래서 이 법조문들을 내가 떠올리시고 그 법에서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는 지금 생각이 드시겠죠? 어떻게 해요? 법조문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법조문을 알고 있어야 내가 이 문제에 맞는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법조문을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조문을 외워서 풀게 되면 사실은 또 굉장히 문제가 쉬워질 거예요. 그냥 뭐 OX 문제, 법에서 뭐라고 하라고 했지?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 법조문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 때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 생각보다 어떤 법조문들은요, 해석이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쉬운 문장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를 간다 라는 법조문이 있다라고 해도
여기에 해석의 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 하면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남자면은 뭐 성전환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뭔가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뭐 XXY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식으로 생각보다 이 어떤 법조문들은요, 해석의 여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간단한 문장만 해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배우는 법조문들은요, 현실 상황들을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해석의 여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법조문을 공부하시면서 또 뭐를 같이 공부하셔야 되냐면요, 교수님들이 이거를 해석한 교수님들의 해석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어떤 법조문에 대해서 자, A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B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리고 또 C라는 교수님은 이 법조문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파워가 있는 법원의 판례는 실질적으로 이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우리가 다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최종적으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법조문을 보고 이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셨고요, 이 교수님은 이렇게 하셨고, 이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셨고요, 판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네요 라는 거를 소개를 다 해주시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나의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검토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나니까 내 생각에는 뭐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셔야 돼요. 이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네. 요렇게 법조문을 그냥 단순하게 써서 푸는 문제는 사실 거의 없고요. 보통 해석이 갈리는 법조문들이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조문으로 이 문제를 풀 때 요 세트를 우리가 보통 논점이라 그러거든요. 요 세트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요, 그냥 이거를 규정하는 법조문이 있어요. 근데 이 법조문을 바로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법조문이 있는데, 이 법조문에 대해서 교수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판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이 법조문을 온전히 해석해낸 후에 그 해석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 법규 문제의 문제와 그 법규를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 문제를 보고요, 어떤 법조문을 적용할지 내가 판단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상황은 지금 뭐 행정소송법 19조가 문제되는 상황이구나 하고, 요 덩어리를 제가 논점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논점이라 그럴게요. 논점을 골라야 돼요. 어떤 걸 쓸지. 그리고 고르고서 이거를 내가 사실 이제 고를 수 있으려면부터 시작하는데, 내가 이거를 고르려면 이 내용들을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게 한 얘랑 얘 같은데 이 문제에서는 얘를 쓰는 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려면 이 논점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논점들을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규 공부는 이게 전부예요. 암기하시고 이 상황에서 어떤 논점 쓰는지 판단하고, 이것만, 이 두 가지만 잘 하시면요, 법규 공부는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충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논점을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 풀이를 하시면서는 이 문제 상황에 어떤 조문을 쓸지를 계속 엄청 좀 많은 문제량으로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이 두 가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요, 더 어렵지 않게 법규를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뒤에 써놓은 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한 세트,
요 한 세트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거 암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느 정도냐? 요런 정도 느낌으로. 답안지에 내가 이렇게 글자를 빼곡히 쓸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고로 요게 한쪽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쓰는 양은요. 16페이지입니다. 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법규 과목의 특징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법규라는 거는 문제에 적용할 법조문을 일단 고르는 거, 그거부터가 이제 여기서 틀리면 모든 게 다 끝나요. 뭐 그냥 암기한 거 쓸 필요도 없어요. 이미 내가 잘못 골랐으니까. 그래서 이거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 법조문을 해석하고 해석하고 그거를 적용해서 답변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법규는요, 암기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왜 높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교수님의 의견, 판례의 의견,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는 내가 내 의견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판례는 뭐라고 하는지를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무 이론 법규 중에 법규가 공부량이 가장 많습니다. 보통 이제 생동차를 하시거나 직장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무나 이론은 요령을 가지고 내가 그 문제에서 어떤 공부 방법들 중에서 중요한 거를 골라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법규는 기본적인 암기량이 많기 때문에 법규는 시간이 진짜 안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이제 짧게 단기 합격하시는 분들은 실무 이론에 비해서 법규 공부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직장인분들은 법규에서 고득점 받기가 조금 힘들어요. 직장인분들은 오히려 좀 내가 요령이나 그런 기술적인 걸로 커버할 수 있는 실무나 이론을 좀 잘 하시고 법규는 좀 막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시간을 잘 투자하고 나면요. 얘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암기라는 건요. 반복할수록 더 잘해져요. 이거는 뭐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실함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규는 내가 한 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전업 수험생이라고 하시면요. 법규는 고득점을 노리셔야 돼요. 얘는 안정적으로 점수를 깔아주는 애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잘 확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던 거, 2개월 동안 뭐 도대체 너는 뭘 어떻게 했길래 2개월 동안 그 답안지를 다 채웠냐 하는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규를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때 저는 이제 딱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커리큘럼과 모든 공부 방법과 모든 숙제들을 설계를 해놨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문제풀이 수준까지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론을 공부할 때 이론이 맞고 틀리고 이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법규 공부가 진짜 산으로 갑니다. 여기서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해를 해야지 결국 어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법규를 보통 이렇게 설명해요. 2차 과목을 1년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실무 이론 법규를 해야 되죠. 실무 이론 법규를 해야 하면 사실은 3과목입니다. 그러면 법규에 내가 쏟을 수 있는 시간은 4개월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 우리가 법이 3개고 행정법도 배워야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각 그 법별로 나누면요. 행정법을 1개월 안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행정법이라는 과목은요. 우리 뭐 민법, 상법 이런 법들 중에서도 되게 어려워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대학원에서도 전공으로 할 정도의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1개월 동안 내가 공부를 해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한다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다, 저 교수님이 저렇게 얘기한다 하면은
아, 뭐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받아들이시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얘기할까를 파고들기 시작하시면 진짜 이게 한도 끝도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해보다는 암기를 중시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암기를 중시하냐? 행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 만약에 이제 내가 공부 1년 더 하고 싶으시면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저도 이제 제가 3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2년차 때는 법규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는 법규만 공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행정법에 대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다 이해를 하지는 못했어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 문제 푸는데 중요한 부분들만, 근데 그런 부분들은 깊게 이해를 하죠. 근데 나머지를 행정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렇게 꿰뚫어서 이렇게 엮어버리겠다? 이런 거는 애초에 그냥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얘기한 이해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 저거든요. 저는 이해를 해야지만 어떻게든 막 3시간, 4시간을 들여서 찾고 검색하고 뭘 하고 질문하고 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더 공부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암기를 중점적으로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시려면요. 암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까지 빨리 도달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론에서 지지고 볶고 이해하고 쓸데없는 그런 공부들을 하는 거를 다 쳐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안 풀어본 상태에서 이런 공부를 할 때가 가장 어떤 강사님의 케어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공부하고 얘를 어떻게 정리하고 얘를 뭐를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을지를 아직 몰라요. 그 단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문제풀이에 딱 도달하고 문제를 막상 풀어보시면 그때는 알게 되죠. 아, 이거 풀려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구나. 아, 이거 풀려면 이거를 요 정도만 암기하면 되는구나. 아, 이거 풀려면 이거는 이해할 필요가 없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가봐야 알아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없이 이론 공부를 계속 하시면 그게 이제 웬만하면은 다 시행착오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서브를 만든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요약 정리하고 있어봐야. 근데 상상 속의 어떤 요약 정리잖아요. 시간이 낭비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 수준까지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과 공부 방법을 다 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막 터부터 막 철근을 써가지고 깊고 단단하게 하나씩 차곡차곡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한번 대충 집을 일단 지어보는 거예요. 일단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조금 기둥이 좀 부실한데 하면은 이때 요 기둥을 콘크리트로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붕이 좀 부실한데 하면 그때 가서 요걸 이제 기와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은 중에 합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론부터 차곡차곡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요. 집이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합격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문제풀이를 염두에 두고 문제풀이를 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존 강의의 문제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를 하기 위한 법규를 강의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데?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크게 4가지 전략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저는 답안 작성을 위한 이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라는 게 보통 이제 제대로 배우면요. 여러분, A이기 때문에 B예요. B이기 때문에 C입니다. 자, C이기 때문에 D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강의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D가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A랑 B는 몰라도 돼요. 그리고 C는 이런 이유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래서 D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D 시험에 써야 되는 거니까 D 외우세요.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것들만 딱 거기에 필요한 이해만 시켜드리고 여러분들 바로 답안 작성을 시켜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강의 한 스텝이 아니라 2주만 들으시면은 바로 이런 답안을 작성하시는 훈련에 바로 들어가시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단점이 있죠. 이 A, B를 다 이해하고 C까지 이해하고 D까지 이해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뭔가 그 뿌듯하죠. 공부가 생각보다 재밌구나. 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부하면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포기하자. 좀 힘들지만 빨리빨리 하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했죠. 이렇게 공부했는데 막상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답안지에 하나도 쓴 적이 없는 내용들인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나중에 되면 또 까먹어요. 이거 다 답안지에 하도 안 쓰니까. 그래서 뭐하러 배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느냐. 저 정말 쉽게 가르칩니다. 정말 쉽게 가르쳐드려요. 진짜 제 강의 뭐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웃기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진짜 쉽습니다. 정말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설명을 못 해드리겠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제가 진짜 이렇게 초등학생도 진짜 이해시켜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예, 이거는 맛보기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맛보기 강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정말 쉽게 가르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진짜 단어 하나, 어떤 토시 하나, 그러니까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강의를 할 때 이 단어를 이해하시는 분들보다 이 단어의 어떤 느낌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단어가 내가 알고 있던 어떤 그런 어떤 다른 논리적인 것과 연결지어서 이 단어를 이해하시거나 이러는 사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이 단어가 주는 느낌들을 정확히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토시 하나 어떤 단어 하나까지도 저는 신경을 써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쉽게 가르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의 또 특별한 전략인데요. 자, 저는 이 서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립니다. 서브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법조문을 다 공부해야 돼요. 그 법조문을 공부하면 정말 이해가 잘 가게 많은 얘기들을 써놨거든요. 근데 요거를 답안지에 다 쓰는 건 아니고 딱 답안지에 쓰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적인 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으로 보통 이제 암기 노트를 만드십니다. 요게 이제 요 메인 교재를 이제 서브하는 거다라고 해서 저희 수험계에서는 서브 노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요 암기 노트를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려요. 근데 보통은 사실 지금 이제 제가 강의를 이제 한 지가 좀 돼서 그래도 많이 수험계에서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서브는 무조건 직접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서브를 만드는 중에 공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서브를 스스로 만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면 공부가 더 잘 되는 건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2년차가 만드는 사실 이 서브가 되게 퀄리티가 좋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처음부터 만들어 봐야 이 문제 풀 때 되면 뒤집어 엎고 하다가 진짜 현타가 되게 많이 오고 거기서 공부가
거기서 시간을 정말 많이 써먹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2년차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만드세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는 그냥 만들어진 서브를 외우는 게 무조건 빠릅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 만들어진 서브 외우면 되겠네? 라고 쉽게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문장들이 약간 제 말투나 제 스타일로 써져 있거든요. 그럼 가끔 이렇게 좀 외우다 보면 좀 거슬려요. 그리고 뭔가 내가 내 용어로 다시 쓰고 싶어. 그런 거를 참으시면 돼요.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으시면, 조금 참아. 왜냐면 내가 짧게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 성에 차게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만 조금 참으시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무조건 빠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서브 만드는데 3달 들어가는데, 저는 이거 그냥 빼자 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요 AB급과 CD급을 나누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게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하면 지도가 다 어둡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A급, B급, C급, D급을요, 어딘가 있을지 모르는 목적지로 옮겨야 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A, B, C, D를 다 들고 이렇게 헤매지 말고, 일단 A, B만 들고서, 일단 좀 중요한 것만 들고서 헤매다가 길을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도가 밝혀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CD를 들고 가라. 그러면은 이 CD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빨라져요. 진짜 엄청 빨라져요. 그리고 A, B만 들고, 이게 딱 핵심적인 것만 들고 끝판까지 가기 때문에, 이제 끝판에 어떤 문제 푸는 논리, 이런 것들도 다 빠르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 B만 가지고 강의를 일단 합니다. 그리고 한 6개월쯤 지나서 나머지를 가르쳐 드려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들으면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여기서도 좀 힘든 점들이 있어요. 뭐가 힘드냐? 나 강의 열심히 듣고 숙제 열심히 했는데, 다른 강사님 들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너 이거 알아? 하면은 몰라요. 나 이런 것도 몰라. 어떡하지? 불안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역시 조금 참으시면은 결론적으로 이 방법이 이론적으로도 무조건 빠르고 실질적으로도 무조건 빠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6개월 동안을 AB급만 가지고 계속 지지고 볶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CD급은요, 쉽습니다. 내가 이미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다 알고 있어요. 공부 시간이 엄청 줄어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가? 네, 마지막으로 제가 또 투트랙 전략이라는 걸 쓰는데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실 때는 그거를 계속 잘게 쪼개서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 뭘 못하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공부 기간이 짧아지거든요. 약간 이제 좀 저희 최종호 평가사님이랑 맨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체력이 올라가야지 합격하는 시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매일 전신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전신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나는 지금 다리 근력이 부족하니까 다리 근력만 키워야지 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단기간 내에 성적이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전신 운동을 해도 다리 근력은 좋아지겠죠. 근데 그 부족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에 타겟팅해서 하는 사람들이 단기간에 확실히 빠르게 실력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목표를 좀 쪼개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저는 아까 제가 얘기해드린 법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집중해서 봤을 때 크게 2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암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은 암기할 때는 그냥 암기만 하는 거예요. 문제 풀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암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법조문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골라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훈련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답안지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문제 보고 고르고 넘어가고 문제 보고 고르고 넘어가고 이렇게 내가 딱 필요한 훈련만 집중적으로 하시면요. 시간이 무조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전략들이 되게 뭐 이것저것 많고 뭐 다 좋아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고려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제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이거에 맞춰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강의만 듣고 그때 숙제만 잘 내주시면은 이게 저절로 요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부록으로 넣어드렸는데요. 잠깐 짧게만 볼게요. 자, 흔히 하는 잘못된 생각. 자,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다. 저 같은 사람들. 네, 안 됩니다. 법규 정말 위험해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뭐, 굳이 또, 제가 맨날 드는 예가 하나 더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울 때, 증명을 한 번은 배우거든요. 근데 그게 증명을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 A제곱,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라는 거를 언제 써야 되는지만 알면 되거든요. 언제, 이 문제를 풀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는지를 몰라서 틀리잖아요. 그거랑 정말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들, 못 넘어가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저처럼 약간 이제 뭐, 공학 쪽, 이런 약간 물리 쪽,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해할 필요 없냐? 무조건 외우면 되냐? 사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얘기지만요. 제가 이제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암기를 가장 잘하는 건요.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해를 했을 때 그 암기가 가장 잘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목표점과 주랑 부를 구분하시란 얘기예요. 결국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암기로 가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은 이해예요. 그래서 정말 이해를 중심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강의를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하면 못 넘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이거 조금 복잡해서 그때 강의 들을 땐 이해 갔는데 이거 다시 보려고 하니까 모르겠네. 그러면은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빨리빨리 외우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어떤 적절한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법규 공부가 되게 빨라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흔히 하는 잘못된 생각. 자, AB급은 완벽하게 암기해야 된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AB급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AB급은 나중에는 뭐 이렇게 완전 똑같이 쓸 수 있어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암기라는 건요. 절대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대생하듯이 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뭔가 내가 암기를 해야 될 때 뭐 사람을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뭐 진하게 그리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막 힘줘서 그리고 뭐 코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하게 한번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앞으로 1년 3개월이 남았잖아요. 1년 3개월을 반복하면서 얘를 암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암기가 중요하다 하니까 너무 암기를 똑같이 하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해 나가시는 거고 그마저도 막판 2개월에 갑자기 완성돼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AB급만 보면 된다. 안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중요한 것만 가지고 먼저 해보자 하는 개념이지 A, B급만 해서는 절대 시험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B, C, D를 다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해 드린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랜데이션 안 들으시더라도 이제 어딘가에서 법규를 들으시다가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러면 강사님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건. 한번 다시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내가 이해시켜 달라고 강의를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하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뭐 다른 데서 법규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이해가 안 갔을 때 그거를 해소시켜 주지 못하면은 조금 이건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시면은 저처럼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학습 설명의 법규 공부 방법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